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 이번 시간에 276페이지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TAT 2급은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2100번 3일전자로 그대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전자로 로그인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까지는 요 회계 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쪽은 여기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하게 됩니다. 인사급여. 자, 우리가 이론에서 이제 소득세 이론, 그 중에서 종합소득에 관련된 2배사 근연기 6가지 종합소득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열거든 내용을 공부했었죠. 자, 이론은 그 소득세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실무수행, TAT 2급 실무수행에서는 근로소득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실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6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으로 먼저 사원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의 실부라는 게 먼저 사원 등록 또는 부양가족 등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급여 자료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급여 자료는 월별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2월이 되면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평가시험, 이제 오늘 부가가치세 평가시험 보시고, 다음 평가시험은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시험도 이렇게 사원 등록 한 문제, 급여자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된 거,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로소득세 세액 계산의 흐름도라고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총급여를 결정을 해야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에 차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근로소득 공제에 차감한 데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득 공제를 또 하게 되죠. 인적 공제, 또 연금 보험료 공제, 또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이런 소득 공제를 하게 되고, 그 소득공제 한 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산출 세액에서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공제해 주죠. 그 공제한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에서 매월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빼서 2월 달에 차감 징수세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2월에 대부분 사람들이 차감 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보너스처럼 환급을 받아서 2월 달 급여가 좀 두툼해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적어가지고 2월달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2월달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에다가 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있게 되면은 2월달에는 급여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여 담당자들은 가능한 이 기납부세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리를 특별히 안 해도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세금을 공제를 할 때는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간이세율표는 입사 당시에 부양가족만 따져가지고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인적공제만 계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은 인적공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발생하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 건강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 쪽에서 와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특별 세액공제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그러한 연말정산 자료가 전부 반영이 돼가지고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돌려받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흐름은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 계산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근로소득이 종합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으로 징수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 소득은 다 똑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의 사원등록 우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원등록이라는 건 사원이 입사하게 되면은요, 사원을 이 인사관리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같이 받아서 부양가족까지 같이 등록을 해두게 됩니다. 사원 등록하는 항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입력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280페이지 우리가 이론 공부 때 했던 것이죠. 인적공제 내용이 표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281페이지 요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을 할 때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이제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잖아요. 생년월일이.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주민등록표에 있는 생년월일 가지고 나이가 만약에 20세 이하냐, 직계 존속 같으면은 60세 이상이냐, 이런 것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그 생년월일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 요건을 봐야 되는데, 소득 요건은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신입사원이 그 주민등록표를 이제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인사 담당자가 호구조사하듯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마 약간의 조사는 해야 될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가령 부모님이 소득자인지 아닌지, 자녀 중에 또 소득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입사원하고 그 면담을 할 때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조사는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초과한 사람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5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 이거죠. 일용 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죠.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 중에 총급여 500만 원 초과된 사람이 부양가족에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따지느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넘으면 소득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을 어떻게 따지느냐. 이렇게 따진다 이거예요. 총 수익 금액에서 총 비용을 뺍니다.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퇴직금 전부가 그 사람의 퇴직소득 금액이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부. 그래서 그것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넘으면 안 돼요. 양도소득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그 토지를 또는 그 건물을 취득한 금액이 필요경비예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판매한 금액이 양도가액이고,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빼서 그 금액을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00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100만 원 이하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합쳐서 1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예, 만약에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이면 상관없어요. 예.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중에 연금소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소득 공제를 뺍니다. 연금소득, 연금 받은 거 비과세 빼고 과세되는 연금을 받은 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공제하죠. 그래서 만약에 공적연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공적연금이 연금소득자죠. 516만 원 이하, 현재 516만 원 이하이다. 공적연금이.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사적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은 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1200만 원 이하. 그래서 연금소득자인 경우에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공적연금은 516만 원 이하. 예,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을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예, 이 필요 경비가 기타 소득은 9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예, 1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세모,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리한 대로 선택해라. 그래서 시험에서는 만약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기본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받는 것으로.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한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없고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00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거 있어요.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복권 소득이 얼마가 있든 간에 소득 없는 걸로 봅니다. 복권을 10억 원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뇌물,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하기 때문에 뇌물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음에 금융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해야 되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100만 원 기억하시고요. 100만 원 기억하시고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거 기억하시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해서 먼저 김현철 씨의 인적사항과 김현철 씨가 제출한 주민등록표를 보고 김현철 씨의 부양가족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가볼까요? 여기 인사급여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사원 등록.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사원 등록은 여기다 입력을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종이에다가만 써도 되는데 종이에 쓰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력을 해보고 종이에 써야 될 것만 거기서 보고 쓰시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여기 사원 코드는 1001번. 사원명은 김현철. 내국인. 주민번호 여기다 입력합니다. 65 1010 177 1119. 입사 날짜 2018년 0201. 국적 KR이니까 엔터 치시고 체류 자격도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내국인에서 엔터 하시고 거주 지국 KR 한국 대한민국 엔터 하시고 주민번호에서 엔터 하시고 거주자 구분에서 거주자니까 엔터 하시고 급여 구분 월급이니까 월급에서 엔터 하시고 임금을 거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 산재 보험 적용 여부 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장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대상이 안 돼요. 1. 부.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수월액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납입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수월액이라고 그래요. 왜 총급여하고 달라질 수도 있느냐? 총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다른 또 기준이 있어요. 비과세되는 급여는 국민연금 보수월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되는 거.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임금, 월급을 넣는 것은 과세, 비과세 전부 포함해서 월급을 넣어야죠. 그래야 그 월급이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비과세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김현철 씨는 비과세가 없다는 얘기네요. 500만 원 다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과 고용보험 보수월액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사람의 국민연금이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4,75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4만 원이다라고 현재 기준 요율에 의해서 계산이 딱 돼요. 건강보험 경감 여부 경감되는 거 없고요. 고용보험 보수월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 대표이사거든요. 이 사람이 대표자. 대표자는 이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부. 대표자라 1번. 그 적용 여부에 부인 사유를 넣는 거예요. 1번 대표자. 14번 장기보험 적용 여부. 장기보험은 적용돼야죠. 0번 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감률 있나요? 경감률 없습니다. 엔터 하시고, 건강보험증 번호 없습니다. 엔터 하시고, 자 16번에 국외근로 여부. 부가 있고 100만원 비과세와 300만원 비과세가 있는데, 한번 저쪽 앞에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은, 아까 그냥 넘어온 곳인데요. 2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7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국외 근로 적용 여부에 원양어선 해외 건설 근로자인 경우는 2번 300만원 비과세를 선택해라는 거고요. 이외의 국외 근로소득은 1번 100만원 비과세를 입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0번은 국외 근로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0번. 그러니까 2번 30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300만원은 해외 건설 근로자, 그 다음에 원양어선 선원들이 월 3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원양어선 선원이나 그 다음에 건설 해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사무직으로. 그런 사람들은 월 100만원. 100만원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는 0번 되겠습니다. 해외 근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선원이 아니니까 0번 하겠습니다. 생산직 아니니까 0번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본인에 대한 건 사원 등록상 이대로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하고 나면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 한 사람이 딱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혹시 70세 이상인지 한부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녀자인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자, 세대주에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면 여기에서 0번을 입력하면 동그라미가 없어져요. 세대주가 맞으면 요 세대주 셀에서 1번 하면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82페이지에 있는 그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대주 성명 여기에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으니까 아까 거기는 1번 즉 동그라미 처음에 있던 동그라미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현철의 주민번호를 보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녀 여부는 볼 필요가 없고 그 283페이지 상단에서 장애라든가 소득 여부를 여기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어놨어요. 이걸 보시면 김현철 씨 이 얘기가 없습니다. 네, 김현철 씨 이 얘기는 없고, 자 배우자 박정은 씨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박정은 씨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죠. 부 김두식 씨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이 있는데 필요경비가 60%다. 그러면 12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김두식 씨의 기타 소득 금액은 120만 원을 빼면 80만 원이죠. 또 100만 원 이하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모 황순희 씨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제라는 말은 동생을 말합니다. 제, 동생. 동생이면 이제 형제자매에 해당이 되죠. 김재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그러면 김재철의 나이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이다 그러면 소득만 따지는 거고 나이는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현철 씨는 장애라든가 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도 아니죠. 그러니까 김현철 씨에 대한 추가적인 입력사항은 없어요. 나머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으니까요. 자, 연말정산 관계에다 셀을 놓고 요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연말정산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3번에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에서 3번 하면은 배우자라고는 관계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이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배우자가 김현철 씨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냐 이걸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처 박정은 씨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배우자라고 그대로 2번 배우자. 만약에 박정은 씨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1,5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다면 여기를 뭘로 해야 되냐면 0번 하고 가야 돼요. 0번. 여기다 0번. 자, 0번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자 그대로 두시고 장애 없었죠? 쭉쭉쭉 지나가서 성명 입력합니다.
박정은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660211 2111111 가족관계 배우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 명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김장일. 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니까 자녀죠. 자녀의 연말정산 관계는요, 직계 비속 여기 4번에 있는 여기 직계 비속 가로 열고 자녀 입양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 해주시고, 자 20세 이하냐 20세 넘느냐 하는 것은요, 나이 계산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다 주민번호 이제 입력할 때 자동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세 이하에다 그냥 놓고, 근데 만약에 김장일이가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부로 하고 가야 돼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조사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걸로 보고 나이 계산은 이 프로그램에다 맡기는 겁니다. 자, 지나갑니다. 가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입력해요. 김장일 960 726 118 2814. 네, 주민번호를 김장일의 주민번호를 입력했더니 아까 기본에 우리가 20세 이하라고 하고 지나갔었는데 부로 바뀌었죠.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부로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판단을 못 해요. 소득 판단은 우리 입력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해줘야 되고, 나이는 자동으로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시험 볼 때는 시험지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나이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2022 빼기 이 자녀가 96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2022 빼기 1996 하면 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면은 기본을 20세 이하 이렇게 써주는 거죠. 23세 이렇게 됐으면 부 하는 거죠. 기본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또 4번 해주시고, 역시 20세 이하에다 놓고 쭉 가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김차일 2006 아니 2006이야 02 12 311 네, 김차일은 20세 이하 그대로 유지된 걸로 봐서 지금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녀입니다. 2002년생이니까 딱 올해까지가 20세입니다. 내년에는 21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녀라는 란에 가서 동그라미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은 7세부터 20세 사이에 해당되는 자녀의 자녀란에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어떤 자녀들이냐면은 세액공제 중에 보면은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한 자녀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자녀당 30만원이죠. 자녀 세액공제가. 두 자녀까지는 한 자녀가 15만원씩이고, 세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자녀가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거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여부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쳐지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줄에 부친을 입력하는 거죠. 부친은
누구의 부친이냐? 만약에 배우자의 부친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자 김현식의 부친이다.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돼야 돼요. 1번. 지금 배우자는 박씨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부친이다 그러면 박씨겠죠. 근데 김씨니까 소득자의 부친이 맞고, 나이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이다 그냥 놓고 성명에다가 김두식 그리고 주민번호를 넣어보는 겁니다. 3905 03 177 1111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기본에 60세 이상이다, 직계존속이다 그랬더니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그런데 경로 70세의 동그라미가 딱 자동으로 됐죠.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나이 계산을 하니까 70세 이상에 해당되면은 추가 공제 70세에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6번째 줄. 모친도 소득자의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고, 갖다가 황순이 네, 모친도 70세가 넘었습니다. 70세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0세의 동그라미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줄에 형제. 자, 연말정산 관계에서 형제는 몇 번에 있습니까? 형제 자매 6번에 있네요. 그래서 6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형제 자매인데 김재철 씨가 67년생이잖아요. 67년생이면은 나이가 50대인 사람입니다. 50대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20세 이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형제 자매는 나이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동생은 나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럼 기본란을 어떻게 해놔야 되느냐? 5번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20세 이하 그대로 두면 안 되고 5번 이 동생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코드를 맞춰줘야 되는데 장애인란에 가면은요, 밑에 메시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죠. 1번은 장애인 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 3번은 중증 환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번 해야 됩니다. 자, 가셔서 여기다 이제 이름 입력합니다. 김재철 6708 26 177 1117.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이런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에게 주민등록표를 주고
칸 채우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양식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이름 쓰시고 어디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지 동그라미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수동으로 다 동그라미 넣어야 돼요.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 코드를 손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 다 연말정산 관계하고 기본 공제 여부 이거 다 작성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봐가지고 잘 못하겠지만 뒤에 3사람 더 남아있으니까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시험에서는 사원 등록은 다 해놓고 부양가족 등록을 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 문제가 부양가족 등록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1002 283페이지예요. 성동일 내국인 주민번호 72 1010 177 4918 입사 2018년 1001 KR 체류 자격 그냥 엔터 내국인 엔터 KR 엔터 주민 엔터 거주자 엔터 월급 엔터. 네, 성동일의 월급은 400만원. 산재 보험 여부 1번 0번. 아까 김현철은 부로 제대로 했나요? 네, 산재 보험 부. 성동일은 여로 하십시오.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수 월액 370만원. 엔터.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그냥 부로 하고 지나갑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가 돼야 되겠죠? 여. 대표자는 아니다. 부. 장기 요양보험 적용 여부 여 해주시고 경감률 0 그냥 지나가시고 보험증 번호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국외 근로 적용 부 지나가시고 선원 부 지나가시고 생산직 부. 네. 그리고 주소 입력하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 퇴사 날짜 입력하지 마세요. 퇴사 날짜는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 입력해서는 안 돼요. 퇴사 날짜는 퇴사하는 월에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연초에 사원 등록하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퇴사 연호를 입력해버리면 1월달 급여를 입력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퇴사 연호일은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연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하는 달에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워두시고 주민등록 등본에 본인 확인하시고 부인이 있죠. 자녀 셋에 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일 씨는 세대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라고 있는데 성동일 씨의 그 양자 성노을이라는 자녀는 입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가 그 밑에 있습니다.
첫 2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퇴직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모두가 소득 금액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기본에서 부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 성보라가 있습니다. 자녀 성보라는 근로자군요.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이라 하는 것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총급여 500만 원이 넘었죠. 따라서 성보라도 부라고 해야 됩니다. 기본에서 부할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노을은 22년 6월에 입양하였습니다.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된다. 입양한 자녀는 출산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출산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2천만 원이 넘었죠.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자 소득이 이자 소득 금액이에요. 따라서 이영철 장인도 기본을 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성동일 씨는 부양가족 3명을 부로 가야 돼요. 배우자, 자녀 1명, 그 다음에 장인. 네, 그거 체크해 놓고 이제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 볼까요? 자, 본인에 대한 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인 세대주 맞고 부녀자 아니고 한부모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이일화 입력해야죠. 자, 이일화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3번. 그런데 기본에서는 0번 하고 가야 된다. 예, 그 배우자의 근로 퇴직 소득이 300만 원 있었으니까. 성명은 이일화. 주민번호 770 그 다음에 자녀 직계비속 4번 부해야 됩니다. 성보라도 부로 하고 입력을 해야 돼요. 성보라 9807 11 2111 13 근로소득이 500만 원 넘었으니까 부였죠. 그 다음에 성덕선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로 입력을 해봅니다. 성덕선 내국인 0202 일친 4 1111 16 20세 이하 맞고요. 4 입양자도 4번입니다. 직계비속 20세 이하. 성노을 내국인 22년 04 26 322 0114. 그래서 성노을의 주민번호를 보면 22년에 태어난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산 입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셋째 아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아이. 그런데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22년에 태어난 아이는 1살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씩 해주는 것은 7세부터 20세까지만 해주니까 성덕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인 입력하겠습니다. 장인은 여기서 연말정산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는 겁니다. 2번 해야 되고요. 아까 장인이 뭐 때문에 안 됐죠?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로 하고 가야 돼요. 0번 부. 이영철 360 3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본공제가 부인 경우에 기본에서 부 해주고 지나가면 됩니다. 소득 관계 확인해서. 네. 자,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 또는 사원 등록 두 사람 거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사람 거 계속 해보겠습니다.